네, 반갑습니다. 재연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저 요즘에는 가을 바람이 조금 선선하게 부는 것 같죠? 자, 지금 우리 채희는 아마 슬림 함께 열풍으로 정말 뜨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모시고 진행하실 분들 또한 지금 아주 핫한 분들을 제가 모시고 교육 강의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림 함께 지금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1차, 2차 이렇게 3차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식사하시는 거 몇 끼마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즐거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1차에서 얼마만큼 빠지고 목표를 잘 전달을 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정체기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난 정말 지금 아직도로 가속도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쯤 우리가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는 지금 다들 카메라 켜시고 얼굴이 다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카메라 뒤쪽에 보면 여분이 많이 남는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즐겁게 슬림 한 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나눠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뒤에는 기다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정말 멋지신 분으로 변하신 분이 계세요. 두 분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 그분에게도 소감 발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슬림 한 끼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고덕원 사장님 오셨는데 고덕원 사장님 진짜 정말 잘생기시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슬림 한 끼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나의 목적과 목표를 한번 정하셨나요? 내 다이어트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쯤인지 여러분들 한번 정하셨어요? 나는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나의 다이어트 목표 감량 키로수는 얼마 정도 몇 킬로를 내가 줄이겠다고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 나중에는 저런 몸매로 다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목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아직 되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분발하시고 서서히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왜 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먹어야 되고 내가 살을 빼야 되는지 사업자거나 그다음에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슬림 한 끼를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OIC를 내가 써보고 얼굴이 좋아져야지만 당신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뭘 썼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뚱뚱한데 다이어트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행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OIC도 내 얼굴이 정말 좋아야지만 저 사람이 쓰는 화장품이 뭐지? 이렇게 궁금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날씬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정말 건강해 보여? 뚱뚱했는데 갑자기 살이 빠지는데도 저렇게 건강해 보여? 저러면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지? 자, 그런 것처럼 먹고 좋은 거는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출 수가 없죠. 자, 그럼 목표를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꾸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1차, 2차, 지금 3차, 4차가 진행 중이죠. 벌써 목표 달성을 하신 분들이 속출하고 계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다시 이 방향성과 목표가 정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정체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위의 크기를 줄일 때 필요하지만 그 정체기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운동을 같이 겸해 주셔야지만 목표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2kg 빠지신 분들 이미 톡톡 다 받으셨죠? 자, 4kg 중복돼서 받으신 분들인데요. 지금 9kg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차에 15kg 감량하신 분도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음식 조절 여러분들 힘드셨지만 그래도 음식 조절과 같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감량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PPT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몇 킬로 빼시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2kg 빠지시고 어떤 분들은 4kg, 7kg, 9kg, 9kg 넘게 보통은 지금 2차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9.8kg 정도가 평균치더라고요. 그래서 입상하신 분들, 그래서 9kg 넘는 분들이 한 8, 9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15kg가 여러분들이 그 목표점이라면 중간에 반드시 식단과 운동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중간 점검하셔서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트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5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거 맞죠?
정말 내가 원하는 니트 원피스 딱 붙는 스판 원피스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자, 운동 가셨을 때 저런 몸매를 원하셔가지고 계속 저렇게 나는 저 몸매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대사질환의 문제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비만은 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각자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보통 아마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 90%, 다이어트 헬스 트레이너도 보통 80% 이상이 전부 다 식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주까지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정말 씻고 싶은 욕망이 굉장하셨을 텐데, 그 식단 여러분들 정말 조절을 잘 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먹던 것들과 반대되게 먹어야 되는 것도 엄청 많죠. 그래서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을 같이 겸하여 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부분의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데, 저런 사진도 한번 앞에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 설밀라티 다 기억하시고 이대로 하고 계시죠? 설밀라티 앞에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요. 정말 대사를 망가뜨리는 주된 요법, 주된 4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몸이 좋은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몸이 나쁜 것도 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나쁜 것이 입에는 이로운다. 제가 그래서 미식이 칼보다고 무섭다고 얘기 드렸는 게 그거죠. 설탕과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튀긴 음식은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튀겼는데 맛없는 음식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드시고 싶은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이래서 설밀라티는 여러분들이 항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음식이 이거에 해당되는 음식이 있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거. 아주 안 먹고는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조절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나쁜 음식, 좋은 거는 계속하고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되지만 이 나쁜 음식을 끊고 그다음에 나쁜 습관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설탕을 많이 드시는 것 또한 우리가 술 먹는 거랑 제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방 간도 쌓이게 되고 콜레스테롤도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취하지 않는 술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설탕은. 그래서 설탕 있는 걸 계속해서 먹으면 내가 술을 먹는데 취하지 않는 술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과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배부름 또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줄여보시는 거. 진짜 다이어트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셔도 한 2kg는 빠져요.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를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이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인스턴트 음식 줄이라고 하죠. 과자 같은 거. 그런 밀가루를 굉장히 줄여보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나쁜 기름, 뭐 카놀라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들이 많이 고온에 튀겨졌을 때 트랜스 지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소, 우리 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방만 남기 때문에 그런 기름들을 조금 조심하자. 포화 지방 기름이 아니라 불포화 기방, 그런 것들을 먹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고온에서 튀겨낼 때 안 좋은 성분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트랜스 지방이 체성분에 손상을 주게 되고 몸에 완전히 다 체지방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밀나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술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 몸에 좋은 거는 뭐 한두 잔 정도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드시기도 하지만 많이 과잉이 되었을 때는 간에 무리가 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열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아크네균, 여드름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음식들을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몸에 좋은 것만 남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섭취 시간 또한 여러분들 제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한두 끼 정도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슬림 한 끼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최장으로 3끼를 정도 처음에 다 슬림 한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보통 점심을 한 끼를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슬림 한 끼를 그다음에 드셔가지고 같이 다이어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한 끼 드실 때 영양분을 골고루 너무 많은 잉여의 지방을 드시는 게 아니라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식으로 든든하게 한식적으로 잘 먹어 한식 위주로 드시면 좋겠죠. 자, 잘 챙겨 드시고요. 먹을 때는 충분히 잘 드세요. 일단 한 끼 정도는 먹지 않을 때는 완전히 공복을 유지해 주시고 그런데 끊임없이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먹고 디저트를 계속해서 먹으면 그 에너지는 소화하는데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재생세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될 에너지가 소화하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 몸이 재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공복 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이슈가 됐던 부분인 거죠. 간헐적 단식이 보통 16대 8, 18대 6, 보통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먹지 않는 시간을 조금 공간을 둔다는 거는 그 시간에서 충분히 내가 에너지를 내 몸의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쓰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드셔주시는 거는 내 몸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4시간 공복을 유지해 주세요. 아침 드시고 점심까지 4시간 공복을 유지하시고 적어도 16대 8 이렇게 간헐적 간식을 못 하시더라도 점심 먹고 저녁까지 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화시킬 거는 소화시키고 남는 부분들은 내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꼬로록 간헐적 단식하실 때 배에서 꼬로록 하는 소리. 그래서 정말 거짓 꼬로록 하는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배에서 꼬로록 했을 때 정말 이게 배가 고픈 거구나 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은 정말 잉여분의 지방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꼬로록 소리가 났을 때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공복을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에너지가 완전히 소비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먹지 말라는 이유도 위를 비워놓게 되면 그 잉여 지방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에너지를 소화시키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세포를 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부에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지게 되고 몸의 면역세포도 계속 만들어지게 되므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가 있는데 야식을 드셔버리면 그 에너지가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0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았는 부분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드시게 되면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웬만하면 공복을 유지시켜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 중에 허용 음료는 제로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제로 음료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는 거는 칼로리가 없는 우리 이온 헬스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허브티 같은 거. 그다음에 한 잔의 커피 우리 지금 콜라보 커피 있잖아요. 카페인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시럽 넣지 말고 아주 연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취침 전에 4시간에서 5시간 음식 섭취를 완전히 줄여주시는 것 또한 정말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못 지키셨다면 꼭 한번 지켜보시고 넘어가고요. 자, 요 시간부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림 한 끼를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슬림 한 끼는 영양분이 골고루 그래서 지금 가짜 포만감이 아니라 이 한 포만 드셔도 엄청난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170g이 우리가 들어갔는데 정말 저기에서 물이 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이거 하나 더 못 드신다는 분 계세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작게 해서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안에 단백질이랑 이 모든 영양분이 있으니까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시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컵에 물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포만감을 주시기 위해서 양을 늘려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맞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식이섬유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보통 타 제품보다 한 3, 4배 정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손실이 작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리바 드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밖으로 빼내는데 없어지는 미네랄까지, 장에서 빠져나가는 미네랄까지 이 식이섬유를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미네랄이 슬림 한 끼를 통해서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포만감이 아니라 진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슬림 한 끼.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그걸 입증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거 슬림 한 끼에 여러분들이 여기 4가지 딱 중요한 거, 카르니틴, L카르니틴, 단백질, 식이섬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요 4가지가 우리 슬림 한 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실 때 한번 볼게요. 카르니틴은 시중의 다른 타 제품 중에서도 지방 분해제, 체지방 분해제로 제일 많이 쓰이고, 카르니틴 커피도 나와 있고 다른 종류 많겠죠. 그런데 이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일단 몸에서 뭘 하냐면 체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카르니틴은 우리 몸속에 원래 있지만, 똑같은 양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노화가 되면서 점점 없어지죠. 산화질소도 마찬가지, 몸에 있지만 자꾸 태화되고 없어지죠. 양이 작아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일정량을 유지를 해야지만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L카르니틴을 드시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갱년기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노화가 된다거나 하면 모든 것들이 기초 대사량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지만 정상치로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슬림 한 끼에는 체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는 L카르니틴이 들어가 있다. 완전히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분해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식이섬유, 여러분 지금 울트라 리바 드셔가지고 안에 육모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빠져나오죠. 다 빠져나오고 나면 완전히 배가, 장이 너무 가벼워지는 건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셔서 배가 또 가스가 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되고 물을 넉넉하게 드셔주시면 된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야지만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들은 장 내에 세균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꼭 들어가고요. 식이섬유를 드셔야지만 포만감을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프다는 것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이 식이섬유가 인슐린 당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인슐린이 확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배고파서 막 갑자기 밥부터 드시는 거는 당을 빨리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나물이나 야채나 반찬류에서 조금 싱거운 음식을 먼저 드셔주시는 게 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드셔주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단백질이죠. 그런데 슬림 한 끼에는 단백질이 적정량으로 우리가 하루 사람들이 성인량이 섭취해야 되는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살을 빼게 되면 근육이 먼저 빠지죠. 수분이 먼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주는데 정상적인 거는 체지방이 빠져야지만 정확한 거죠. 그런데 단백질이나 수분이 먼저 빠지면 몸무게는 내리니까, 근데 그게 거짓 몸무게가 내리는 거겠죠. 그런데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수 있고 근육 근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갑자기 빠진다거나 갑자기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 호르몬 이상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머리가 갑자기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단백질이 다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정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성인이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60g의 단백질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 끼로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단백질은 유당불내증, 그래서 우유 잘 못 먹고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다음에 그 단백질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리해놔서 유당 단백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리
아주 대두단백만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몸에는 아주 부드럽게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삶은 2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단백질의 양을 여러분들께서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네랄과 그다음에 비타민 8종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밀가루를 조금 작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유당불내증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작은 거죠. 장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성분들을 섭취를 하고 흡수를 시켜내야 되는데 흡수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계속 밀가루를 드시게 되고 인스턴트를 계속 드시게 되면 장내 환경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백질 보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음료 안에도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저번에 제가 나랑드 사이다 드시고 싶으면 그거 조금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된 음료로 드시는 게 아니라 물을 드시면서 진짜 단 게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드셔주는 것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마찬가지로 수용성 식이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헬스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너들이 정말로 이렇게 단 거를 못 먹고 식이요법을 할 때 변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랑드 사이다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그 나랑드 사이다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드셔서 화장실 배변 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걸 많이 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울트라리바랑 같이 플러스해서 드시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29일 동안 음식에 넣어서 섭취를 하니까 배변의 양이 완전히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는 그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변비가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 슬림한키 안에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혈중의 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합성되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것 또한 이 성분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면 몸에 나쁜 성분들이 하나도 없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만을 먹어도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그 성분들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배합을 했을까. 대표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단맛을 평소 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좀 물보다는 그러면 두유 같은 데 드시면 그 단맛이 조금 덜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지방 우유나. 그리고 안 그러면 조금 물량을 작게 드시던지. 자, 그래서 정말 당분이 아니라 이런 단맛을 낼 수 있는 자일리톨과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 드시다 보면 좀 건강한 단맛이기 때문에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소한 오곡 맛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L-카르니틴은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단지를 다 분해시키는 효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잘 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단지를 잘 쪼개가지고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고 완전히 밖으로 분해해내는 역할까지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남아있는 잉여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을 작게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 줄일 수 있는 L-카르니틴도 들어가 있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도 마찬가지로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이 남아있을래야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이 슬림한끼가 정말 위대한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체지방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4가지 지키셨죠. 탄수화물 줄이시고 대신에 양질의 단백질 많이 드셔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어느 정도 식단이 조절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단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슬림한끼를 먹었는데 정체기가 왔어요 하시는 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력, 그다음에 올리는 운동을 같이 하셔야지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산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1차 때 장한수 사장님 줄넘기 1000개 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운동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만 이게 훨씬 더 밸런스 있게 살이 빠질 수 있고요. 자고 일어나는 거, 잠을 안 주무시면 살 안 빠집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모든 신진대사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슘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 살도 안 빠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먹어야 될까? 8알 정도 드셔야 되고, 이 4가지를 충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체기가 오신 분들은 여기서 실천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1-1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했는데 내가 조금 정체기가 왔다. 그럼 여기서 더 지켜야 할 거는 운동과 같이 병행하시고요. 식사와 식사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식 줄이시고 공복 시간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에너지를 완전하게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화가. 여러분들 위산이 얼마나 대단한 산입니까? 여러분들 음식물이 진짜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산으로 다 갈아서 분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물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산이 희석이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더 걸립니다. 소화를 1시간 만에 시킬 수 있는 것도 물을 많이 드셔주시게 되면 소화를 2시간, 3시간 내에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계속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공복 4시간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됐다면 밀가루 유제품 당금질을 하시는데 진짜 내가 당을 못 찾겠다, 정말 내가 단 걸 너무 당긴다, 그러면 밥을 줄이시고 당을 주먹만큼만 드세요. 대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줄이고 그다음에 요걸 조금 더 먹고, 여러분들 좀 조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밀가루를 너무너무 먹고 싶다, 국수를 진짜 먹고 싶다, 그럼 밥 한 숟갈을 덜어내고 밀가루 한 젓갈을 드셔요. 국수를.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밥을 한 그릇 내가 먹는 양을 다 드시고 밀가루 플러스해서 먹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럼 똑같잖아요. 대신에 밥 대신에 내가 과일을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밥을 줄이시고 과일 줄인 만큼 더 드시고, 밥을 줄이시고 줄인 만큼 국수 밀가루를 조금 더 드시고, 그죠? 너무 자주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인 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얼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약간 40도 이상으로 먹으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입에는 좋은 거는 아입니다. 우리가 야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의 온도는 여러분들 36도보다 훨씬 더 높죠. 심장에 유일하게 암이 안 걸리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안 걸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체온이 낮아지고 장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염증이 발생이 되고 병이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추우면 이렇게 모든 게 오그라들잖아요. 내 안에 장기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차운 걸 먹게 되면. 근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쫙 풀리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40도 이상을 물을 드셔주시는 게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신진대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냉수는 안 드시는 게 장기에게 좋고, 그렇게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100% 아만 드셨다면 한 70%, 60%로 한 번씩 줄여보시는 거, 이걸 더 하셔야지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급적 6시 전으로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식 안 됩니다. 초콜릿 밤에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찌개. 웬만하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국물 금지입니다. 건더기만,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만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국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7가지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식단을 통해서 더 잘 빠질 수 있는가를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평생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할 동안에 내가 목표 치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국물을 한 그릇 다 드신다? 안 됩니다. 국물 많이 드시는 분 살 잘 안 빠집니다. 배가 나올 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을 드시게 되면 산이 희석이 돼버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배가 든든하죠. 근데 배가 든든하고 완전히 연소가 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먹잖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잉여분의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하고 찌개를 드실 때는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거기에서 건더기만 드시고 그 야채만 드셔도 거기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여러분들이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배가 터지게 되는 거죠. 배불러 죽는 거죠.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면 배가 터져 죽겠다는 거지. 그런데 건더기만 드시게 되면 국물을 줄여보세요. 배가 터져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반찬은 3가지 정도만 적당합니다. 여러분들 진수성장 9첩 반상 12첩 반상은 다이어트 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뷔페 갔다 오시고 나면 약간 배가 더부룩하죠. 가스가 많이 찬 것 같죠. 이 전문의가 말씀하셨던 건데요. 반찬 다이어트 할 때 반찬주로 3가지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진진대사나 기초대사량이거나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반찬 가지수를 먹으면 이 반찬의 종류가 많으면 안에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고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야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이 모든 음식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든든해서 오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야채를 드시게 되면 빨리 소화가 되죠. 배가 빨리 꺼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화시켜낼 수 있는 시간들은 다 다른데 너무 많은 양을 여러 가지를 같이 드시게 되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있기 때문에 뷔페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증상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7가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라. 내가 지금 했는데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요거를 조금 더 지키시면 조금 더 빨리 빠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실천사항 여러분 더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시고요. 설밀라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설밀라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름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기름, 올리브유로 대충 여러분들 교체해서 드시게 되면 이 몸매를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머리 기억하시다가 항상 내가 뭘 먹을 때 이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드시더라도 조금만 과일을 사과 다이어트 하신 분 제 친구 저번에 얘기했던가요? 사과 다이어트를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는데 하루에 2-3개만 먹어야 돼. 하루에 2-3개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원푸드 음식은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고 씹고 싶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원푸드로 먹었던 거예요. 그럼 한 박스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사과에 그 과일에 있는 과당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과일에 있는 과당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줄이시고 과일을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럼 밥 2숟가락 줄이시고 주먹만큼만 과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줄이시고 하나는 먹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드시고 나서 플러스 안 됩니다. 자, 집중적인 체중 조절을 원하실 때 지금 우리 한 끼 슬림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2끼를 슬림 한 끼를 하셔가지고 한 끼는 일반식을 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채, 그 다음에 지금 오픈톡방에 사진 올려주시는데 정말 식사 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주시고요. 정말 체중 조절을 원하실 때는 일반식을 2끼 하시고 슬림 한 끼를 하시게 되면 내가 계속 유지기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몸무게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체중 조절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 한 끼와 에노와 울트라리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에노 드셔가지고 근력을 훨씬 더 높이시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 갑자기 음식량을 줄이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에노나 적송원과 울트라리바가 같이 밸런스 맞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우유에 타 드셔도 되고요. 아몬드 브리즈 제가 소개했던 거 거기 타 드셔도 됩니다. 물에 타 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피 넣어서 드시게 되면 라떼처럼 드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거 지금 프로모션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일부러 프로모션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프로모션 하셔가지고 어차피 살 화장품 구매하셔가지고 콜라겐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태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럼 더 살이 빠지지만 더 여러분들이 얼굴은 탱탱하게 중력에 의한 것을 거스를 수 있도록 가지고 가실 수 있죠. 프로모션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짜로 제품을 줄 때 잘 활용하세요. 고객들도 마찬가지
화장품 고객도 있으시고 슬림 한 끼 그분이 슬림 한 끼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콜라겐을 또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 더 금상첨화겠죠. 저렇게 한 끼 딱 드시면 배 안 고픕니다. 진짜 어지간한 사람치고는 배가 안 고파요. 한번 드셔보시고 다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꼭 드시면 더 맛있게 여러분들께서 드실 수 있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살이 처지지 않게 얼굴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즘에 딱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을까요? 같이 할 때 우리 여러분들 너와 나와 같이 그룹에서도 같이 으쌰으쌰 하셔가지고요. 정말 도전의 결과로 다 같이 화이팅 하고 여러분들께서 수고했다 하고 외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시고요. 슬림 한 끼 내가 통해서 목표점에 오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가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식단과 플러스 운동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같이 병행하셔서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